서병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아베 실종 얘기부터 좀 할게요. 아베가 한 달 반 넘게 지금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 관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집무실에 오후에 잠깐 얼굴 비치고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 의회 임시 개회 요구를 응하지 않고 지금 칩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칩거 상태에 있느냐? 원래 아베의 목표는 이 고투 캠페인을 잘 정리를 하고 나서 9월 달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거를 해갖고 선거를 한 후에는 이제 새로 뽑힌 의원들끼리 이 총리를 뽑잖아요. 새로 이제 투표를 해갖고 자체적으로 정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연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의원 해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투 캠페인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저거 이제 한 번에 훅 간다. 코로나 전국으로 훅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지금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1,500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지방 군수 도시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관광한다고 돌아다니라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뭐 14조 원 정도를 고두 캠페인에 쏟아부어서 경제를 회생시킨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생긴 손실 비용이 이 지금 있는 이 고투 캠페인으로 얻어지는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비난에 딱 걸려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이게 시작될 때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든 아니면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이 사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뒤로 한 발 물러서 있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잘 되면 나중에 나타나서 내 덕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 봐요, 경제관광 뭐 관방상이랑 우리 경제재생상이 이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겼네요. 제가 이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라도 내각 해산하고 새로운 내각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지금 뒤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해갖고 다음번 차기로 올라왔을 때 그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차기 주자들이 그래서 아베가 보이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자기 주장들을 펼쳐놓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치적 노선을 막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일본의 한마디로 리더가 사라진 거고, 리더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후계자를 노리는 놈들이 막 설쳐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라든지 경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상황이 7월달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국정 공백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아소다로는 지금 뭐를 갖고 이슈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하고의 지금 징용공 배상에 관련된 압류 문제, 이게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면 일본 제철이 갖고 있는 그 포스코 계열사 주식을 매각 처리하는 등의 어떤 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하겠다. 한국을 완전히 후진국을 만들어 버리겠다. 금융 제재를 통해 갖고 한국에 있는 달러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따위 협박질을 하면서 마치 일본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방위상 누구라고? 고노다로. 고노다로. 이 다로 두 놈이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요.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군사적 충돌에 의한 중국하고의 해상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7월 달에 중국이 일본한테 경고를 하고 다오이다오, 센가쿠 열도죠. 다오이다오에서 우리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할 거고, 만일에 한 척의 일본 어선들이라도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호위함을 끌고 실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받고 있는 다오이다오에서 조업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 어선들과 이제 군함들이, 이 호위를 위한 군함들이 사실상 진해가 주장하는 이 영해를 침범한 거예요.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월 달부터. 근데 이 얘기를 숨겼어요. 정보 공개를 안 한 거죠. 중국이 그렇게까지 우리 영해를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한 게 뭐였죠?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병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진해 영해가 침탈당한 거 아무 짓도 못하고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토마호크를 나한테 다오. 그럼 우리 일본 이지스 구축하면 중국을 혼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헛방만 쳤지만 사실상은 중국 해군한테 센가쿠 열도를 탈탈 털린 거죠. 그 다음 차기 주자로 보여지고 있는 게 관방상. 누구죠? 스가 관방상. 스가 요시대인가? 아마 그럴 거야. 네. 스가 관방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이제 도쿄도로 뒤집어 엎고 있어요. 도쿄도 니네들 때문에 이게 다 확산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도쿄도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고있게 우리 고요사하고 신나게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히 미론털 박혔나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서로가 경쟁자거든. 차기 총리 후보군 안에서 경쟁자기 때문에 이 경쟁자들끼리 자기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 같은 경우에는 고투 캠페인이 잘 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걸로 지역 경제가 살고 있다. 다만 코로나는 늘고는 있지만 완만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이제 1,500명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인기 있는 일본 남자 정치인, 요새는 좀 아니겠지만 누구죠? 모질란 그 사람 이름 뭐였죠? 고이즈미 신지로. 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얘가 이제 최고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얘는 7월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금지해서 유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유료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면 위생,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위생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리게 하거나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게끔 법령을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감염 우려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이걸 실시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는 도둑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점의 절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야. 특히 편의점이나 서점이나 이런 작은 물건을 파는 쇼핑센터 같은 데서 예전 같으면 비닐봉지로 갖고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재활용 백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재활용 백을 메고 다닐 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재활용 백에다가 조그마한 소품들 같은 것들을 담아갖고 입구를 얼쩡얼쩡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감시하는 직원들이 없으면 쑥 나가버리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왜냐면 뭐 일본의 도덕성이라든지 시민의식 이런 게 없는 거야. 애초에 그걸 쓰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편의점 와서 저거를 삥땅을 칠까? 어떻게 서점에 가서 저 책을 그냥 들고 나올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절도 범죄가 여실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부 다 경보기 돼 있잖아. 태그 있어서 울리잖아. 네.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첨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도가 극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편의점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와요.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건이 이만큼 샀어. 계산대를 딱 갔네? 그러면 담아드릴까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래, 네,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봉지값 20엔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아, 봉지값이 얼마인지까지 조사를 못했네. 봉지값을 달라는 순간, 아, 됐어요. 그러면 다 냅두고, 요거 검은 통, 내가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 나 요것만 들고 갈게 하고, 물건을 많이 안 산다는 거야. 심지어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공짜로 주던 비닐봉지를 돈을 내라고 하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싸움이 나고 뭐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가? 똑같은 거지. 근데 평생을 안 쓰던 사람한테 갑자기 비닐값을 내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승질을 내고 쇼핑했던 걸 팽개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비닐백 사용량이 중국하고 맞먹습니다. 진짜 그만큼 요구르트 하나 사도 비닐에 넣어주고 걔들이 그래요. 정성이거든. 아, 갖고 가는데 그렇구나. 불편하실까봐 검은 통이라도 꼭 비닐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상품을 싸주고 또 싸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2중, 3중으로 막 싸주죠.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 장관이라는 놈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비닐봉지 그 유료화 해도요 폐 플라스틱 줄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니 지가 그랬다고 방송에 나와서 누가요? 고이즈미가 사실 제가 말은 폐플라스틱 줄이자고 비닐봉지 유료화 했지만 이거 유료화 해봐야 전체적인 폐플라스틱이 차지한 비중 얼마 안 되고 효과 없어요. 나는 오히려 우리 일본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빡이 돌잖아. 네. 지가 직접 이러한 법안을 낸 환경상인데 아니 그럼 굳이 이거 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그 환경에 유의할 수 있다는 경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방송에 나와서 미친놈이지 이 정도 되면.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이러고 막 헛지알을 까고 있는 우리 고요사 얘기하는데 고요사 고요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도쿄가 한 400명, 500명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종의 이제 감염의 원상으로서 이제 욕을 먹으니까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도쿄 장으로서. 그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술집에 가장 이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술집이니까 영업을 10시까지만 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한다는 거야. 일본 애들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그래도 10시에 술집 문 닫고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금을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듣고 그만둘 저기가 없는 거죠. 거기서 10시에 그만두고 술 그만 먹고 집에 갈 놈은 아예 술집 안 가지 그럴 거면. 그러면 왜 고이케 여사는 예전에 하던 것처럼 강제 폐쇄를 시키고 업소들 강제로 문 닫게 하고 비상사태 선언을 안 하느냐.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런 것들을 그냥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 거기에 비상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폐업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돼요. 영업정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10시까지 하고 들어가시는 집은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상사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상사를 돌려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각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풀어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고투 캠페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완전히 이제 쫄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또 정부한테 속았다
라고 하는 분노에 지금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고투 캠페인 소식이 없어. 네. 고투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국민이 그 다른 지역에 가서 갔다 오면 숙박비라든지 경비를 가지고 하루, 이제 1인당 하루에 최대 2만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20만 원까지. 응? 아니, 20만 2만 원. 20만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24만 원까지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숙박비를 다녀오는데 이게 선불이 아니야. 후불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3박 4일 어디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내가 40만 원짜리 비싼 호텔에 묵었다고 싶지. 근데 일본에서 40만 원짜리면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 이 2만 원을 이제 3일치를 해갖고 6만 원을 신청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청서를 한 장 써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또 시작하는 네. 거야? 신청서를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분증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공인받은 신분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돈을 환급받을 계좌, 또 시작. 그 계좌에 증명서가 있어야 돼. 사본으로 안 돼. 은행 가서 떼야 돼. 계좌가 있다는 걸 확인해갖고 은행에서 이걸 떼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숙박업소에서 받은 숙박 증명이 있어. 숙박업소에서 이 사람은 고투 캠페인 기간 중에 우리 숙박시설 와서 묵었습니다 하는 숙박 증명서를 떼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수증, 영수증을 또 반드시 첨부를 해야 돼. 그래서 총 6가지의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일까요? 뻔하지 뭐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이제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 자, 이 신고를 어느 부서가 받아야 될까요? 어디예요? 부서가 안 정해졌어. 네? 진짜요? 신청서도 있고 서류 전형에 대한 원칙은 나왔는데 이걸 누가 접수할지에 대한 부서가 아직 안 정해졌어. 그래서 아무도 이 돈을 지금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만일에 이제 부서가 정해졌다고 쳐. 뭐 경제산업상이 나서든 아니면 아베가 또 한 2천억쯤 들여갖고 이금을 전담으로 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외주를 줘서 차렸다 치자고. 그럼 차리게 되면 이게 어떤 단계로 처리가 될까요? 일단 본인 확인해야죠. 얼굴 보고 도장 찍고 신분증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계좌하고 이 사람의 숙박 증명에 대해서 각 지역 현에다가 팩스를 보내서 자, 이게 사실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실제 이런 기록이 있는지를 대조를 해야 되겠죠. 얘는 루틴이 있다. 그래서 그 대조를 받은 기록을 갖고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검증해가지고 상부기관에 보내서 결제를 받을 겁니다. 결제? 그래서 그 결제를 받은 돈을 가지고 통보를 하겠죠. 우편 전신환으로 붙여드릴까요? 계좌로 싸드릴까요? 전신환으로 붙이면 우체국을 통해서니까 한 달 걸리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한 달이 걸려. 공문서 우체국이. 계좌로 써 주시려고 하면 각 은행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계좌 입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로 가? 다 팩스로 가. 그럼 은행에서 이 대조 작업을 다시 또 다 해야 돼. 자, 우리 고객이 이런 고객이 있는지, 이 고객이 받은 돈 이만큼이 맞는지,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아가지고 송금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이게 그동안 기본소득 받았던 절차랑 똑같은 거예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어디지? 재난지원금 받았던 절차랑 똑같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루틴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돈을 받는데 최소 6개월은 넘게 걸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앱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 앱을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 이러한 온라인 맵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다운받아서 떨어져 버릴 거고, 이제 온라인으로 받게 되면 전에 얘기했던
그 재난수당 받았을 때 썼던 그 등록번호 있잖아. 네. 그 등록번호 코드를 또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코드가 기억이 안 나서 마이너버 카드? 마이넘버 카드 기억이 안 나서 또는 그 뭐 번호가 바뀌어서 뭐 한 3번 잘못 넣어갖고 비밀번호. 오류 나서 뭐 이래갖고 또 동사무소 찾아가는 놈이 막 늘어나는 거야. 이 돈 나눠주려다가 행정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가 있는 상황에 당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이제 숙박업소들, 쿠폰 받은 데들, 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쿠폰 받았잖아, 관광협회에서. 그런 데는 이제 쿠폰을 받아가지고 일단 손님한테 반값으로 받고 이제 쿠폰을 돈으로 정산을 해야 돼. 근데 이 정산을 받을 기관이 어디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갖고 이 사람들은 절대 올해 안에 이 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관광업소 보조금 취해 있는 애들은 네. 받아야 될 거는 부서가 안 정해졌다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할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14조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은 근데 너무 이해가 안 이미 돼. 일본 정부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부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그 부서를 정하려면 이 부서를 정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가고 전원일치 만장일치를 받으면 이거를 다시 담당 행정공무원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얻고 그 심의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사무직기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받아서 사무실을 지어야 되거든. 하긴 근데 일본 회사가 그 회의 전체 회의 하나를 위해서 그 회의 하나를 위해서 예행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렇지. 그 예행 회의를 위해서 또 회의를 또 하고 그렇다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의에서 결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최종 결제 행정기관에 올려서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그 행정기관이 바로 돈을 주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해주지 않아. 다음 회기, 다음 재정 회기 이런 때로 넘겨갖고 이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서가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데 대한 비용이 산정이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부서 만들어서 돈 나눠주기 위한 준비하는 데까지도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돈 줄 테니까 놀러 가라라고 하는 아베의 고투 캠페인은 이 자체가 사기였다. 근데 14조 원은 이미 일본 정부에는 없다. 어디론가 집행돼서 지금 누군가의 통장에서 이 돈을 찾아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이 도쿄도지사의 어떤 고충처럼 이제 일본의 지자체가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 정부가 책임져 준다든지 관방상이 책임져 준다든지 이런 거 없어. 근데 지역에서는 자꾸 이런 그 신규 감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골에서 신규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요 처치가 안 돼. 왜? 지역에는 갑종 의료기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는 거야. 환자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는 격리병동이라든지 이른바 호흡기를 비롯한 중증 호흡기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이 사람은 격리할 장소조차 없는 거야. 고투 캠페인을 하기 전에는 비어있는 여관을 싸게 주고 임대라고 이걸 격리시설로 활용해갖고 썼어요. 그래서 치료 물자는 못 대줬지만 그래도 격리는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 확진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돼. 왜? 고투 캠페인 하느라고 여관들을 다 풀어버렸거든. 그래서 고투 캠페인을 다시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와 지자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아베는 무슨 임시국회야 9월달에 해산할 건데 이러면서 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전혀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투 캠페인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워케이션 이미 시작했나? 워케이션도 시작은 했어요. 일하는 데 가서 놀으라고 어디
동물원이나 어디 저기 국립공원가 거기에 근무해서 놀면서 돈도 버시라고 하는 이 워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안에 닥침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그만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관방장관 스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만일에 그만두게 되면 예약했던 사람들을 비롯해갖고 관광업체들이 물어야 될 천문학적인 취소 비용이 있다. 이 취소 비용을 누구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트 캠페인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소진될 때까지. 이 14조 원이 소진돼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고트 캠페인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신청해서 이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일본 국민이 없기 때문에 이 고트 캠페인도 사실상 고트 헬까지 지옥의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8월 15일 일본의 추석 같은 조전기념일? 아니 오봉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추석 같은 연휴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석인데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 음력으로요? 9월 15일인가?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9월 15일 가을철에 이제 추석을 세는데 일본에 이제 오봉이라고 불리는 음력 7월 15일에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8월 15일 근방에 비슷하게 닥치니까 이거 양력으로 받아가지고 아예 8월 14, 15, 16 나흘을 오봉 기간으로 해서 연휴로 쉬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불교 행사 비슷한 건데 조상들의 영혼이 내려온다 그래서 묘지 정비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우리 추석 때 하는 거랑 똑같은 일종의 이제 명절 세기를 하는 거고 4일 동안 기본적으로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 내고 뭐 휴일 붙으면 막 일주일씩 쉬고 그래.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이 오봉 휴가 때 대부분 해외여행들을 많이 나갔단 말이야. 네. 해외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고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거야. 어차피 다 노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이 오봉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은 다 시골에 있으니까. 젊은 애들 70% 이제 젊은 애들과 인구의 70%는 도시에 다 모여 살지만 각 지방에는 80, 90 넘은 노모들이 요 오봉 한때만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 올까봐 음식 해놓고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도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또 엄청난 코로나 확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 근데 얼마나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을 잘 시키냐면 일단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태를 숨겨 도쿄에서 푹 익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도시 여행을 보내서 고트 캠페인 해갖고 중간 정도의 확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정도 확산된 애들을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시골 노인들한테 8월 15일 날 연휴 기간에 보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8월 15일을 전후한 일본의 국민들의 민족 대이동이 정상적으로 이어난다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는 또 4배, 5배 이상으로 더 확 올라가면서 진짜 일본 전역이 코로나로 완전히 뒤덮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웬만하면 도심지에 있는 자식들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노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젊은 애들한테 지방에 오지 말아라라고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논리가 이상하잖아. 관광은 가라며. 근데 고향에 노모 보러 가는 거, 부모님 보고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건 왜 못 가게 하냔 말이지. 그 노인네들 입장에서 뭐 코로나 같은 거는 일본은 뭐 별로 없고 이거 확산도 안 된다며. 환자도 몇몇 없다며.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가족들 모이는 이 날을 왜 못 모이게 하고 협조를 안 하는 거야, 민간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이 8월 15일 오봉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봉입니다. 오복이 아니에요. 오봉 연휴를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화돼서 확 넓게 널리 골고루 퍼져나갈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일본의 위험한 이지메 문화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와테현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이와테가 어디냐면 일본 뭐 본슈라고 부르는데, 일본 그 동경이랑 오사카가 있는 가운데 큰 섬 있잖아요. 가운데 큰 섬의 오른쪽 끝에 있는 이와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일종의 이제 청정 지역이거든. 일본 안에서는 뭐 강원도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가장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좋고 지금까지도 감염자가 하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절대 감염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와타는 그 자신들 그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배격했어. 깨끗한 이와타에 니들이 왜 와? 동경 사람, 도시 사람 오지 마.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오지 마. 이와타는 이걸 지켜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배타적인 게, 일본 안에서도 배타적인 그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 받고 막 지네들끼리 억지로 도로를 막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유난을 떨던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가 뚫린 거예요. 여기가 뚫리고 나니까 일본 국민들 반응이 에라이 잘됐다. 씨. 니네들 지킨다 그러더니 결국 그 꼴이네. 아, 이제부터 이와타에 있는 실제로 감염자가 누군지 이 감염된 이와타 주민 찾기 놀이하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인성 왜 그래?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진짜. 각 지역구 안에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지금 있는 그 코로나 사태에 방역 관리를 한다고 자경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경단이라는 것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감염 확진자들 집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끔 문을 외부에서 걸어 잠그거나, 또는 확진자를 찾아내갖고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거나 테러를 하는, 쉽게 말해서 니들이 우리 동네에 코로나를 확산시켰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지메 현상들이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 그 국민성이 그런 거잖아. 상황이 어렵고 뭔가 사회적 불만이 생기면 가장 최약자들, 최소한인 그 소수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그쪽에다가 말도 안 되는 분노풀이를 하고 이걸로 갖고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 지자체들 안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에 일종의 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계급투쟁 같은 갈등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베는 지금 있는 사태에서 더 이상 나설 명분도 없고 나설 이유도 없어요. 아베는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이런 사태가. 왜? 나는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할 때만 하더라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상 청정국이었다. WHO가 인정한 모범 방역 국가였다. 근데 내가 정치적 고심을 하는 동안, 내각을 다시 구성하고 어떤 지금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심을 준비하는 동안, 지자체장과 나 대신에 내 자리를 잃어보겠다고 하는 장관 놈의 새끼들, 차기 주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본을 망쳐놨다. 지금 봐라,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아베인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짠 하고 이 상황에서 등장을 하게 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극적으로 이 오봉 사태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9월 중순 이후에 긴급조치, 그리고 또는 내각 해산 카드를 들고 아베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아프긴 아픈가 봐요. 사실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베도. 왜냐면 마스크를 너무 작은 걸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방역이 안 돼서 아베도 어쩌면 지금
자체 격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 잠수타 지금. 그 피를 토했다는 것도 진짜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병증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아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동안 일본은 완전한 행정 공백 상태 그리고 뻔히 보이는 코로나의 해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본으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해주셨어요.